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188번째 시간. 세상에 안전한 주식은 없다. 나스닥 지수의 하락, 기술주 강세도 예외는 아니다. 안전은 환상이고 분산이 현실이다라고 한 주제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188번째 거 봐주시면 됩니다.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이나 권유,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매수했던, 매수하고 있는,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고요. 주제 자체가 오늘은 세상에 안전한 주식이 없다는 주제인데 이게 간밤에 좀 이렇게 나스닥이 좀 빠졌죠. 고내용 관련해서 그 다음에 종목들 좀 몇 가지 좀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1.4% 그냥 뭐 빠질 시기에 빠졌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큰 폭락이나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지수가 올라가거나 어쨌든 간에 흐름을 타고 가는 와중에 생기는 이런 내림이라고 볼 수 있죠. 흔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뜨냐 하면 다른 건 아니고요. 호들갑도 아니지만 안전한 주식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이슈가 어떤 건가요?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이슈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슈는 사실은 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오른 만큼 올랐으니 뭐 좀 차익 실현을 위해서 뭔가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차트를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배당 투자가 되니까 특히 뭐 차트에 대해서 크게 저는 신경 쓰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하락이 발생했을 땐 하락의 원인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하락의 이유는 사실 없었다는 거. 뭐 사실 뭐 이유는 변명이라고 할까요? 이유라는 건 시장에서 찾아보면 어떤 이유든지 나오긴 합니다. 그죠? 뭐 미국 대통령이 또 그죠? 관세에 대해서 또 뭐 어떤 압력을 가했다, 뭐 중국과의 분쟁이나 아니면 중동의 어떤 이슈가 있고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이슈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어제 간밤에 이상한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뭐 이제 조건 없는 합의, 조건 없는 어떤 회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봐서 긍정적으로 봤지만 시장은 안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재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재료라고 하는 건 이게 좋은 재료일 수도 있고 나쁜 재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밤에는 그렇게 나쁜 재료는 없었지만 이렇게 빠지는 건 그냥 시장의 단순한 상승이나 어떤 흐름의 하나의 방향이라고만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기술주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 뭐 제가 좋아하는 회사지만 기술력도 AI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오늘 좀 빠진 걸로 봤습니다만 어쨌든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주식이 없다는 걸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기업들 마이크로 스트레지라고 하죠. 맞나요? 이게 MSTY라고 하는 일드맥스 사건의 ETF인데 얘도 오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분명히 비트코인을 좀 보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졌을 걸로 판단이 돼요. 지금 한 1억 6천 정도, 8천인가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빠졌네요. 얘도 한편으로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를 깨고 내려갔다 그죠? 얘처럼 이렇게 음봉 하나 내고 또 이렇게 음봉 하나 내고 오르락말락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또 계단식으로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얘는 ETF 인컴 전략이 ETF이기 때문에 그쵸? 예, 커브드 콜 방식이기 때문에 상승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비중이 저한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 비트코인조차도 좋은 장에서는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비트코인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갖다 붙이기에 나름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라는 소리인 거죠. 우리가 AI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이슈죠. 핫 이슈죠. 이건 아마 계속 좀 이슈를 끌고 갈 것 같습니다만 AIYY라고 하는 또 일수맥스의 인컴 ETF가 있긴 한데 얘는 뭐 주식을 제가 이렇게 일부러 늘려서 쭉 처음부터 해서 늘려서 쭉 봤지만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2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몇 달러 있던 종목 20달러, 20몇 달러. 얘도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양은 많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이슈든 어떤 종목이든 어떤 주식이든 그죠? 같은 말이지만 빠질 수 있고 오를 수 있다는 거에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세상에 안전한 주식이라는 게 언제 할까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슈드 있잖아요. 그나마 슈드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슈드도 지금 그쵸? 좀 우리 성인이 좀 속된 말로 빌빌거린다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좀 빌빌거리다가 오늘 같은 날 그죠? 요거 이제 토스증권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조금 올라줬네요. 한 0.6%. 그래서 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거는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쵸.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신규로 유입되는 거는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만한 풍선이 하나 있다 칩시다. 풍선이 하나 있는데 한쪽이 분명히 떨어지면 이게 눌려서 어떤 자금이라고 하는 건 순환되고 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냐하면 풍선이라고 하는 즉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금은 어느 한쪽에서 빠져서 어느 한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튀어 올라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정답이라는 게 다시 없다는 거고 안전한 건 당연히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여기에도 그렇지만 여기든 어디든 간에 우리 주식은 조금씩은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 즉 분산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좀 안전을 추구하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생물처럼 살았다, 죽었다, 반 죽었다, 반 살았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돈을 굴리고 싶다는 욕망은 어쩔 수가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은행 예금이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도 부동산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요즘 또 경매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옛날처럼 경매, 공매 이런 거에 또 그렇게 또 많은 영상이나 이런 건 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에 좀 초기 자본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 같은 개미는 부동산을 하는 게 구입하려면 당연히 은행권의 어떤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은행만 좋아지게 하는 일이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30년 모기지 같은 그런 주택 금융 자금들을 빌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됩니다. 평생 일해서 평생 갚아야 되고 언제 돈을 만지고 언제 또 그쵸? 좀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예금금리는 금리가 낮으니 차라리 주식 투자 안전하게 네,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는 분들 많지만 막상 들어오시면 그쵸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같은 상황도 보면 늘 안전하게 올라갈 것 같지만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주식은 없다는 걸 오늘 또 보여주고 있죠. 이유 없이 빠지고 이유 없이 오릅니다. 근데 분명히 이유를 찾으면 어떤 이유든 간에 누군가는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라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움직인다는 것만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 자체가 한 1.4% 하락했다는 거. 뭐 이거는 아까 봤으니까 되고요. 네,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급락이었다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슈라고 있었지만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사실 아니었어요. 아는 이유지만 알고도 빠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지만 어떤 방식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그나마 평생연금이나 이런 방식으로 배당을 받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저는 우산을 뒤집어 놓은 모양 혹시 아세요? 우산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돼 있죠. 뒤집어지는 우산을 항상 저는 생각하라 그러는데 여기 한자로는 산자입니다. 그죠? 근데 우산 그림 못 그렸네요. 우산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중간에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쭉 달렸죠. 저는 항상 우산 기법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을 투자할 때 저는 처음에 하는 게 제 방식입니다. 여러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1번인 즉 배당을 10,000원 주는 녀석을 먼저 이렇게 채웁니다. 지금 조금 모아가고 있는 건 YMAX죠. 제가 모아가는 건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걸 이제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얘를 어느 한 수량까지는 계획했던 수량까지는 이렇게 끝까지 올릴 겁니다. 네, 제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 투자 방식 배당주. 자, 사실 YMAX가 배당이 연간 한 40% 내외일 겁니다. 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평균 이렇습니다. 그럼 적지 않은 배당금이죠. 근데 얘는 당연하겠지만 일드맥스 삭보고 커버도 그 방식이다 보니까 원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당을 많이 주면 100% 위험한 겁니다. 자칫 이게 그죠. 상장 폐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질 수 있고 영영 그 가격대로 회복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위험성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 최초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YMAX를 쭉 끝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창출됩니까? 제 방식이에요. 현금 흐름이 창출이 돼요. 얘는 특히나 주배당이기 때문에 매주 현금을 발생시켜줘요. 그러면 이 현금 발생시킨 이 현금으로 뭘 사냐? 얘를 다시 배당 재투자? 아니요. 물론 100을 받으면 여기에다가 재투자하는 건 한 거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은 일부 생활비도 하겠지만 나머지 90%는 지금처럼 바닥에 깔린 이런 종목들을 삽니다.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결국은 얘가 이렇게 높이 솟아 있지만 언젠가는 이 손잡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손잡이가 점점 짧아져서 거의 이 바닥에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AIYY가 그랬습니다. AI 관련된 거.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거의 지금은 바닥에 와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얘는 그 사이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줬고 생활비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준 생활비, 현금 흐름으로는 다시 배당을 이렇게 밑으로 모아간 거죠. 그러면 얘들이 안정적으로 또 배당을 또 계속 유지하게, 그러니까 내가 배당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진 우산 형태로 해서 이건 이제 두 번째겠네요. 첫 번째는 쭉 배당금을 많이 주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해서 목표 수량 채우고 그 다음에는 그쵸, 배당은 작지만 안정적이거나 채권 같은 것들을 옆으로 이렇게 깔아주면 결국은 그죠,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방식을 씁니다. 제가 개발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MSTY도 좋은 주식이었지만 얘도 어쩔 수 없는 커버드 콜이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해야 되고 비트코인이 항상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위험한 자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성장성이나 미래의 가능성은 저는 주식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얘 특성상에 그죠? 커버드 콜이니까 빠질 수 있는 거 이해하고요. 상승할 수도 있는 어떤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배당에 가려진 위험.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AI가 항상 좋다고 항상 비전이 있다고 항상 이게 정답은 이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얘조차도 14,000원 하던 게 3,000원까지 급락했으니 그죠? AI라고 하는 거대한 키워드도 실제로는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 ETF의 특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안전한 주식, 안전한 시장, 안전한 섹터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투자자들한테 생각하는 어떤 저지르는 대표적인 착각이 이런 거죠. 대형주에 대한 착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안전하다는 생각. 하지만 삼성전자도 한때 5만전자, 4만전자 갈 거냐. 지금이야 6만원, 7만원 갑니까? 4만전자 있을 때도 있었고 5만전자 있을 때도 있었던 겁니다. 애플 마찬가지고 테슬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착각도 가끔 하시는데요. 높은 배당률, 안전성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반대입니다. 높은 배당일수록 안전한 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률이 낮은 거? 맞습니다. 배당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이익을 발생시킨 재원 중에 배당으로 다 충당해버리면 회사의 발전이나 혹은 회사에 어떤 기여하는 금액으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테마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AI나 전기차나 반도체 같은 혁신 키워드에 무조건 성공할 거란 거. 그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날 보시면 그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지수에 대한 착각도 가끔 합니다. 나스닥이나 S&P는 결국은 올라간다. 예, 맞습니다. 상승합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그 긴 여정 중에 그죠?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구역, 섹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분산 투자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떨어지는 시장에는 현금을 보유한 현금으로 매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금도 제가 항상 종목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장기적인 관점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죠. 단기적으로는 등락에 흔들릴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1.4%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급락은 아닙니다만 근데 고점 대비해서는 떨어졌죠. 그럼 또 시장에서는 또 하락했다고 하락 이유를 찾을 거고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승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봐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안전은 환상입니다. 그런 우리가 환상을 좀 깨야 되겠죠. 그리고 오로지 관리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리스크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잠깐 그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어진 우산을 생각하라 그랬죠? 고배당부터 먼저 챙기고 현금 흐름으로 저배당, 중배당, 저배당 채권이나 이런 것들로 바닥을 깐다 그랬죠. 결국은 고배당은 무너집니다. 예. 항상 이 도미노 혹은 도미노요? 피라밋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주식을 피라미드를 어떻게 쌓을까가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요. 현금 흐름이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바닥부터 깔라 그러면 아마 이만큼 깔다가 그만둘 겁니다. 100%. 예,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은 밑에 바닥을 먼저 까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수직으로 먼저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 놓고 바닥으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생기고 현금 흐름으로 다시 재투자 또 재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논리,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내용 좀 공유 드렸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188번째 시간이고 세상에 안전한 주식은 없다는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렸고 뒤집어진 우산 잊지 마세요. 끝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그리고 매수 매도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그죠? 조금씩 사는 매수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끝까지 성공 투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